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 아이는 맞죠? 그 이야기 여러분들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돌비 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여우저주 이야기부터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이야기 콩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도 무서운 이야기는 맞죠? 무서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콩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일본에서 방송 요금 징수하시는 분이 겪었던 일. 이야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의 제자분께서 키무라 사무소에 들어오고 나서 불제를 드리러, 불제란 이제 불교식 제사를 드리러 어느 회사에 의뢰를 받아서 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콩입니다. 이 이야기는 키무라 선생님의 제자분이 겪으셨던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의 제자분이 의뢰를 받아서 대신 가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키무라 선생님은 사람이시다 보니까 몸이 하나잖아요. 한 일주일 사이에 의뢰가 한 3개씩 겹쳐버리면 본인이 못 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분을 대신 보내서 제자분한테 제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해오라. 왜냐하면 그런 걸 수집해서 그걸 바탕 삼아서 일로 삼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자분이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선생님, 제가 진짜 선생님 밑에서 일하면서 정말 대박 인문을 봤다고.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요, 일본어를 들으실 줄 아는 분은 어떤 어감인지 아시는데, 센세 곤도노 시고토 혼돈이 야바이 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선생님도 그날은 마침 본인도 이제 동시에 일을 나가셔서 제자를 보낸 거니까 제자분이 들어올 때가 시간이 맞아가지고 얘기를 풀어봐라, 우리가 그런 거 정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듣기 시작하셨대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하는데, 제자분이 가져오신 현장은 어떤 아파트? 일본 맨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감각이 달라요. 약 한 10세대 조금 넘게 사는, 10세대 내외로 사는 복도식 아파트를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한다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를 시공을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의뢰가 온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 사무소는 요괴나 잡귀들이 엮인 민원 같은 걸 처리하는 민원 사무소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짜잘한 제사 같은 일을 자주 많이 나가고 제자분들이나 본인이 나가시거나 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제 또 그날따라 멀리 가셔야 돼가지고 제자분을 보내서 들은 거죠. 제자분이 도착을 했더니 의뢰주께서는 어느 영업사무소의 소장님이래요. 본인이 맨션을 지어서 본인도 그 맨션에 입주해서 살고 뭐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본인이 입주한 겸 직원 사무소를 쓰기 위해서 건립을 했는데, 입주를 하기 전에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고 싶다 강조하셨대요. 정중하게 이곳에 계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려고 한다. 뉘앙스가 누가 있는지는 알고 있다, 누가 계신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정의를 보이고 들어오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보통은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요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계신지 알고 제사를 지내는 건 정말 드문데, 일단 의뢰를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드릴까요 하니까 일본의 전통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녀나 음양사 미스무리한 복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는 종교를 신토라고 해요. 네. 그 신토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고, 간략하게 지내도 되지만 대신에 절차는 지켜서 주변 사람들 물리고 지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딱 지내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제자분이 물어봤대요. 키무라 센세이께서는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방방곳곳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례가 없거나 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장님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여기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시는 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NHK라는 일본의 공영 방송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MBC, KBS 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에 가까운 방송국이에요. 근데 얘 요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방송국 같은 게 수신료를 받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청구를 하진 않아요. 다만 전국 방방곳곳에 NHK 산하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얘들이 하는 일은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그 집안에 좀 보겠습니다가 어떻게든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집에서 화면이 나오는 기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들은 방송 요금을 징수를 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징수를 하냐면요. 모니터가 있으시네요? 아, 이거 컴퓨터 모니터인데요? 아, 그래도 방송 어떻게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금 내세요. 와. 나는 모니터 없는데요? 난 모니터도 없고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나 이 집에 잠만 자요. 핸드폰이네요? 오, 좋은 거 쓰시네요? DMB 나와요? 그럼 요금 징수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요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지독하게 징수를 한 애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10년 전에 거기에 영업사원 말단이셨대요. 얘네는 인센티브로 따가요. 그러니까 영업을 막 뛰는데 사장님 타입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요금을 내도록 하는 타입이 있었대요. 몇 번 허탕치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요금 받아가지고 몇 년씩 요금을 내시게 하는 고객님을 만드는 타입이었고, 그 당시 사장님의 동기로 정말 악덕 NHK 징수원이 있었대요. 쳐들어가면 야쿠자인 줄 안대요, 이 사람은. 무조건 문에 발부터 끼워놓고, 어이, 저 모니터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보소. 아, 부동산 왔다고, 부동산. 이러고선 쳐들어가서 뭐라도 화면이 있으면은, 심지어 인터폰이 화면이 달려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벨 누르면 나오는 인터폰 있죠? 인터폰 화면 나오잖아요. 당신네도 여기다가 회선 연결해 테레비 본지 뭐 내가 뭐 할 게 뭐야. 요금 내. 화면 있잖아. 뭐 당신이 방송 언제 볼지 알고 요금 내. 그리고 요금을 받아가 악독 NHK 징수원이 있었대요. 일본은 연차에 따라서 이제 호봉 진급하듯이 월급을 많이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리지 않고 연차를 채우면은 진급이 되는 구조죠. 저도 그렇게만 들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영업사원에서 대리 갈고 어느 과나 팀의 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때가 왔대요. 근데 TO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둘인데.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나가리를 어떻게 지킬까? 그 당시에 사장님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왜냐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그 양아치가 더 많았거든요. 왜냐면 들어가는 집마다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사인을 하다시피 해서 오니까. 근데 한 과에 장쯤 되니까 본사에서 직원이 내려오더래요. 근데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도 그 양아치를 굉장히 아끼는 눈치였대요. 왜냐면 굉장히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매달 10몇 명씩 요금도 안 되고 체납하던 놈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 바가 아닌데 당장 영수증에 얘들이 요금을 내니까 실적이 잡히잖아요, 영업사원들. 영업사원 일하시는 분은 이제 달달이 실적이 잡혀요. 제가 영업사원은 안 띄워봐도 뭐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달달이 실적이 잡혀서 그 달의 사원 뭐 이런 거 뽑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달의 사원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적이 밀린다. 버티긴 못했는데 진급하긴 글렀구나 하는데 갑자기 본사 직원이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소의 소장님이 그러더래요. 알다시피 우리 소는 그거 있잖냐 그거 하니까 그거 꼭 해야 되냐? 본사에서 그러더래요. 해야 된다. 우리는 하청을 받는 데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우리 안 그러면 딴 방송 넘어갈 거다 뭐 다른 영업할 거다 신문할 거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셨대요, 소장님이. 살아생전 그렇게 소장님이 협박하는 거 처음 봤대요. 그 소장님도 성격이 굉장히 유들유들해서 다른 영업소하고 달리게 지금의 사장님이 이전의 소장님 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실적으로 자르지가 않아서예요. 실적이 좀 못 나와서 에이 다음에
다른 구역 가봐. 이렇게 구역을 바꿔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사장님이라서 버텼던 건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강경구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 본사에는 알아서 전할 테니까 알아서 해보소. 한 사람만 정해서 보내면 된다. 한 사람만 정해서 둘 다 뭐 총 합하면은 실적은 비슷비슷하니까 한 사람만 골라서 보내라고 본사 직원이 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본사 직원이 가고 나서 하루 이틀쯤 지나서 이 양아치하고 지금의 사장님을 둘 동시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죠. 너희들 뭐 맨션에 징숙을 가라. 맨션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분 대부분 한국분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파트를 갈게요. 아파트에 가서 그 징숙을 해와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언제 갈 거니까 날짜를 이상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양아치 너는 낮에 몇 시에 가고 지금의 사장님은 야마다라고 할게요. 야마다 너는 밤에 한 10시쯤 가라. 아무리 봐도 다른 직원들이 보고도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이 되잖아요. 야마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밤 10시에 가도 무슨 밤 10시에 가면은 거기가 도쿄 근처거든요. 도쿄 변두리에 붙어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긴자라고 되게 부촌이 있어요. 되게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동네. 10시면은 긴자에 있는 아파트에 쳐들어가도 경비원한테 쫓겨난다. 누가 그 시간에 징수를 가냐. 미쳤냐. 본사놈들이 수작 부린 거다. 양아치 새끼한테 뭐가 들려고 너 그 시간에 보내가고 본사에서 수작 부린 게 다 보인다 이런 거예요. 야마다 사장님은 성격이 되게 순해요. 사장님이 시키신 게 사장님은 생각이 있다. 이러시면 기다린 거죠. 그래 한 오후 2시쯤 돼서 양아치가 갔대요.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회사에선 12시쯤 점심 먹을 때쯤 점심 먹고 바로 나간 거죠. 오후 2시에 간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그때 사람이 진짜 너그러워지신 거예요. 보통은 그 시간에 영업을 나가면은 말만 잘하면 영업을 많이 다운돼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영업을 땄으면은 들어와서 보고를 가고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현장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영업 많이 땄습니다. 메일로 보냅니다. 이렇게 일본은 호렌쇼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문화인데 호코, 보고, 렌라쿠, 연락, 소담, 상담 이거 정말 회사 문화의 FM이에요. 이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이 없네? 미쳤나? 잘 안 됐나? 대화가 터뜨렸나? 이게 야마다 사장님은 10시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사장님도 남아서 기다리다가 10시가 되니까 9시까지 같이 기다려야 야마다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너 내 차 타고 가자. 근처까지 세워두고 난 집에 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라. 그 당시 사장님 입장에는 정말 편의를 많이 봐준 거예요. 일개 영업사원이 진급 시험이나 다름없는 걸 치는데 사장이 직접 차를 태워준다고 생각하면 시험장까지 엄청난 호사죠. 차를 타고 내렸는데 사장님이 일본어로 막 오메 간바로 간바래요 2번이나 말하고는 갔대요. 아파트를 딱 보니까 왜 여기 시험장으로 택했는지 이렇게 그 암묵적인 관례처럼 치러진 시험으로 왜 여기 택했는지 알겠더래요. 아파트가 겁나 허름해요. 사람이 사나?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심상치 않잖아요. 들어갔대요. 10세대가 해봐야 1층에 3개, 2층에 3개, 3층에 3개 하고 옥탑방이나 아니면은 경비실 같은 거 하나쯤 하면 10세대쯤 되겠더니 하여 갔는데 주의사항이 있었대요. 첫 번째, 모든 집을 전부 다 징수를 해라. 두 번째, 문을 안 열어주더라도 정해진 멘트를 꼭 말하고 나서 답변이 올 때까지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옆방으로 이동해라. 세 번째, 만약 문이 열려 있다면은 아무런 답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화면이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게 있는지 모두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나와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네가 뭘 보든 뭘 겪든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너는 여기에 들어가라. 무섭잖아요. 네 번째 것만 들어도 미친놈들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얘들이 나를 토사구배하려고 작정을 끝나고 들어갔대요. 첫 번째 집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나중에 돼서야 우리 집에 화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대고 정말로 화면 없으세요? 다음에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에서 그러세요? 되게 음산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대로 했으니까 옆방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옆방으로 옮겨간 시점부터 일이 생겨요. 똑같이 계세요? 하는데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향수적인 문구가 있어요. 모시모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옆방에서 똑같이 모시모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굳었대요. 옆에 싹 봤는데 야마다 선생님은 그때까지 자기가 영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옆에 켄과치로에 나오는 가오나시라는 요괴 아세요? 알지. 까만해 이게. 얼굴만 하얗고.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에 가면이 없이 얼굴에 사람 얼굴 가죽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오나시 특유의 그 지석지석한 몸에다가 그게 똑같이 야마다 선생님이 따라하는 거예요. 모시모시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직업정신이 있으니까. NHK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NHK라는 걸 숨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당하게 말하던 시절이었대요. NHK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NHK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요, 야마다 선생님은. 이 호실에서도 방 안쪽에서 그랬대요. 원래 화면 없어요. 방송 안 봐도 돼요. 다음에 오세요. 이러니까 하이 와카리마시타 하고서는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반복했대요. 1층을 다 넘어가면 계단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층밖에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방까지 다시 가려면은 그 요괴놈이 서 있는 데에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묵었던 방에 자기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내가 옆으로 돌면 그 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딱 돌았는데 다행히 이놈도 똑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옮기니까 얘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한 발짝 먼저 글로 올라가는 거죠. 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놈이 앞으로 쭉 따라가더래요. 정말 당연히 중간에 뒤를 돌아봤으면 자기는 기적을 했을 거래요. 근데 정말 야마다 선생님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가다가 너무 긴장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된대요. 영업사원들은 손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데 어디 담배를 피워요. 담배 냄새 묻게. 도저히 못 참겠다. 계단 중간에 서서 담배를 피웠는데 이놈이 웃긴 게 선생님이 계단 난간에 팔꿈치를 대고 거의 난간에 삐져나오듯이 피해가지고는 온몸을 기대고 담배를 피우는 자세 아시겠어요? 그 담배를 하니까 이놈이 담배도 안 들고 있는 때 옆에 똑같은 자세로 그 기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니까. 선생님이 옆으로 딱 도니까 고개 돌리는 것부터 팔 행동까지 하나하나 완전 똑같이 카피를 하듯이 갔는데 생김새가 굉장히 무서운 괴물인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서 똑똑똑똑 2층은 좀 반응이 다르더래요. 2층 첫 번째만은 똑똑똑 두드리자마자 오마이 난다! 소리를 질러요. 첫 번째 방은. 대낮부터 술 취한 놈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미마셍 가야지마스 스미마셍 하고 옆방으로 옮기니까 밖에 있던 귀신도 똑같이 스미마셍 목소리가 똑같이 뭉개지고 울리는 소리인 거예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가야지마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을 두드렸어요. 하이 할머니 목소리예요 이번에는. 근데 이 할머니가 이게 중대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 NHK에서 왔으니까 맞다까 이러는 거예요. 아 방송 요금을 진짜 맞다시와 요긴 와다세나이. 그 할머니니까 포기하자. 내가 그렇게 그 양아치놈처럼 막 뜯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갈랐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노 하더니 이 요금을 받아줄 때 어떻게 알아요? 하이하이하이 하고 들어가니까 이 너머로 가려면은 조심하래요. 각오를 하래요.
この向こうには覚悟する方がいいんですよ. 이러는 거예요. 기격하면 이 너머로 가려면은 각오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격을 하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뭔 소리지? 근데 옆에 귀신도 이미 붙어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성격이 순하긴 하지만 이 순간 오기가 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하면서 그 양아치놈처럼 비도덕적인 술수 부려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끝방까지 가고 내가 기적을 해서 죽든지 과거사를 가든지 간다 하고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서는 옆방으로 뚝뚝뚝 문을 들이댔으니까 드디어 그 방이 나온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방. 똑똑똑 두드렸는데 이게 철문 같은 거나 아파트 문 같은 거 어떤 허름한 거 보면은 두드리기만 했는데 문이 반동에 의해서 열리는 거 있죠. 오? 약간 튕겨나오듯이. 예. 오래돼가지고 원래 열린다, 두드리기만 해도 열린다 이런 느낌은 문이 열리더래요. 뭐 됐다. 여기가 그 방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대요. 매뉴얼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문이 열리면은 야마다 선생님은 FM 들고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불이 다 꺼져 있고 밖에서 마칠 때도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켜지더래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이제 폴더폰을 쓰니까 후레쉬 같은 게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어쩌겠어요. 이게 한쪽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바깥쪽에 이제 가로등 같은 거를 쳐다보면서 이게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한 1분쯤 있다가 손을 떼면은 어둠 속에서도 보여요. 그렇게 해서 더듬더듬 보니까 뭐 가재도구 같은 것도 조금 있고 나름 사람이 사는 것 같더래요.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면서 화면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인터폰이나 이렇게 더듬는데 인기척이 늘어난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따라하는 귀신은 계속 자기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건 알겠어요. 명확하게 자기 바로 옆에서 자기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쯤 되면 무뎌진 거예요. 근데 인기척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들이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르신들이 자기 집안에 막 둘러보고 있으면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도 저밖에 따라와서 쳐다보시잖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한 발짝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매뉴얼에 없는 행동을 가졌대요.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내 능력의 맥시멈을 끌어올려서 접대를 해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면서 여기는 화면이 없고요. 선생님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혼잣말을 막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화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신문만 보시나 보죠?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신문도 잘 나와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가면서 이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이제 현관문으로 나가서 현관문을 이렇게 집었잖아요. 현관문 쪽은 밝으니까 밖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뒤로 딱 돌아서 집 안을 향해서 손을 딱 모으고서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 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명함을 내미듯이 행동을 하고 명함을 바닥에 놔두고 나오셨대요. 문을 닫고. 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집인 거예요. 여기만 보고 가면은 끝나요. 내가 돈 봉투를 챙겼다 안 챙겼다 드디어 끝이다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번 더 담배를 펴셨대요. 도저히 못 버티시겠대. 피면서 옆에 있는 귀신도 같이 이놈은 담배를 안 들고 있으니까 신음소리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담배를 피고서는 각오를 다듬고 마지막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마다! 하던 문을 두드리니까 어서오세요 하고 밝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하길래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먼저 열려요. 예? 문을 열려고 손을 딱 가져가는데 문이 먼저 열리더니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정말 어린 여자애가 나왔대요. 예. 나이가 한 7살쯤 돼.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사이에 있는 여자인데 되게 단발머리 보브컷이라고 했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히메컷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마도 일자, 이에 머리 끝단도 일자에서 단발머리 되게 단정하게 자른. 아, 알아요. 그거 한 여자애가 나왔는데 되게 평범한 복장으로 나와서 그 집은 집안도 되게 밝았대요. 밖에는 불이 안 보이는데 안에는 불이 활짝 켜져 있고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여자애 혼자뿐인데 막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막 그것들이에요. 여자애가 손을 끌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 손을 잡고 끌어가지고는 자기 식탁에 앉히려고 해요. 예. 일본식 가정식이 있죠. 된장국에 생선구이 하나 그리고 그 절임 단무지 같은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단촐한 저녁밥을 사주고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밥 드시고 가세요 이러니까 7, 8살짜리 애가 그건데 어떻게 안 먹고 가요. 거기다 야마다 선생님의 심성이 원래 착한 분이에요. 못 거절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게 잘 먹을게 하고도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힘들지 않아요? 아저씨 같은 사람 여기 많이 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 먹고 그러다가 아저씨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또 보고 가도 될까 집을?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보고 가요 하면서 깨르깨르 가면서 야마다 씨의 손을 잡고서는 거실, 부엌, 그 하나밖에 없는 방, 화장실 온갖 군데 보면서 온갖 계란을 다 하더래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네. 들어보세요. 7, 8살짜리 애가 불 켜진 집에도 자기 집을 소개하면은 여기는 엄마가 자는 방이고요. 여기는 엄마가 맨날 맛있는 요리를 해줘요.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데 엄마랑 같이 씻으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얘기가 할 텐데 얘 얘기는 좀 달라요. 아, 이 집에는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여기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 아줌마는 누구랑 같이 살았는데 어우 누구가 자꾸 말을 안 들어도 집에서 쫓아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두 세대가 아니에요. 이 집에 이사를 간 사람을 몇 번을 본지 모르겠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할아버지, 무슨 아줌마, 무슨 애들, 무슨 아저씨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얘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또 텔레비 같은 건 없길래 텔레비 같은 건 없네. 그게 아저씨가 그 방송 때문에 돈 받으러 왔는데 친구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받아갈게 하고서는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뒤를 돈을 아저씨가 딱 줬더니 아저씨 이거 가져가요 하면서 봉투를 주더래요. 예. 봉투가 뭐지? 이건 뭐야 하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아저씨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 하는 거예요. 예.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나오니까 그 따라하던 귀신이 있죠. 이제는 마주보고 있더래요. 야마다 사장님을. 예.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더니 이러더래요. 진짜 그냥 신음소리가 되게 만족한 소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에 슥 비켜주죠. 복도에서 지나가는 듯이. 야마다 사장님이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거 똑같이 나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는 고개를 드는데 야마다 사장님이 지나가니까 뒤를 살짝 뒤로 돌아보니까 걔가 사요나라 하면서 손을 흔들더래요. 무섭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정이 들었나 봐요. 10집이나 둘러봤으니까 같이 똑같이 예. 사요나라 하면서 다시는 안 보고 싶지만 그래도 사요나라 하면서 갔대요. 아침에 오겠으니까 그 돈봉투를 꼭 양복 주머니 안에다 넣고서는 그날 밤 잤는데 꿈속에서 되게 신묘한 느낌을 받았대요. 꿈을 꾼 건 아니라 느낌이 신묘한 거예요. 꿈속에도 뭔가 둥실둥실 떠나가는 느낌을 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온몸이 개운해. 오늘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NHK 긴급을 못해도 그만두고 딴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출근을 했더니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그 낮에 갔던 그 양아치가 회사에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나 그만둘래요. 못하겠어. 어떻게 그런 데에 사람을 보낼 수 있냐고. 무슨 일이 됐더니 그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를 갔는데 초반에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영업사원을 똑같은 건물에 하루 만에 2번을 보내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갔으니까 그 다음 처음에 생각을 그랬대요. 아싸, 내가 첫 봤다. 본사에서는 이미 나를 좀 찍었다. 대충 돌고 수금 해가면까지 하고 문을 열는데, 문을 여는 쪽도 문을 뻥뻥 걷어차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까 그 2층 첫 번째 집에서 그 야마다 선생님이 들었던 소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너 죽고 싶냐? 어. 꺼져라. 이런 소리가 어느 문을 죽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시험 보려고 똑같은 데 잡아둔다 하다가 대낮인데 그 자기 따라하는 귀신을 봤대요. 그 사람도. 야마다 선생님 봤을 때하고는 다르대. 야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집을 그렇게 정중하게 두들고 두 번째 집부터 봤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1층을 다루고 2층에 올라갔을 때 계단에서 걔를 봤대요. 표정이 정말 무서웠대요. 네. 이를 빠득빠득 갈고서는 손 같은 게 막 온 사방으로 삐쳐나오면서 계단을 막고 있었대요. 너는 못 올라온다. 이런 소리 내면서 안 비켜주려고 해요. 혼비백산하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오. 나는 못 가. 난 여기는 못 가. 나 이런 데 보낼 거면 나 진급 안 하고 막아. 때려치워. 내가 일을 할 데가 없나 하고 이렇게 나갔대요. 이 사장이 들어와서 그 야마다 씨가 왔으니까 왔냐? 출근했냐 야마다? 야마다 들어와. 걔는 포기했대. 들어갔대요. 보고해봐. 무슨 일 있었냐? 잘 들어갔다. 대부분의 방은 문을 안 열어주더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사장님의 표정이 밝아지더래요. 그래? 그래서? 2층은 올라가 봤어? 올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방은 소란 떠셨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마지막 방에다 애가 반겨주고 하니까 사장님이 막 박수를 와, 야빨이 야마다다! 야빨이 야마다와 데키부터 엄었다! 야마다는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받은 거 있냐? 이러는 거예요. 야마다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는데 진짜 봉투가 있더래요. 봉투를 꺼내주는 하얀 봉투에 이름이 야마다 해서 야마다 선생님 성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처음 갔는데 봉투를 딱 들어가서 뒤집어 쫙 터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옛날 동전? 너무 낡아서 쇠조각 같은 게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예. 사장이 우리 영업소에서 드디어 이걸 받은 사람이 나왔다고. 뭐야? 드디어 무슨 소리지 하는데 알 거 없다. 지금 당장 알 건 없고 야 축제다 축제 하면서 야 본사 진짜 그 뭐 같은데 본사 새끼들 꼴 좋다 하고서는 사장님이 그날 막 긴급턱이다 하고서는 본사가 어쨌든 생각해서 너는 긴급이고 너는 이제부터 과장이고 네가 영업될 필요도 없으니까 네가 다 관리해 하고서는 그날 정말 좋은 데 가서 밥을 사주고 막 이러고서는 몇 년 동안 사장님 직속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승승장구를 사장님이 시켜줬대요. 누가? 아니 본사 허락도 안 받고 니들이 본사가 뭘 한다고. 야마다는 내가 관리한다고. 얘는 내가 소장으로 좀 찍어도 지금 니들 본사고 먹어가는데 야마다 건드리면 나 이거 하청 때려 튄다. 이거 완전 가드를 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마다 사장님이 소장으로 진급할 때가 온 거예요. 전 소장님 물러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마지막 날 소장님이 야 야마다 온천 가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야기가 혼칠단하게 해야지 하고서는 온천 여관을 예약을 했는데 온천 여관을 1박에 막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접대를 갈 때 나가는 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래 뛰고 있는데 사장이 자기를 접대하듯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술 따라주면서 야 우리 소 잘 부탁한다 이러더니 야마다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둬라. 그 맨션에 대해서다. 그 맨션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니 이 전전된 소장님께서 그 맨션을 매입을 했는데 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귀신 들린 맨션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유독 마지막 방만 들어가서 멀쩡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히려 뭔가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은 잘 되어가는 거예요. 전전대 소장님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하신 게 뭔가 있다. 저기는 신이 계신지 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업소에서 진급을 할 때가 되면 저기를 보내보자. 오호.
나가 떨어지는 담력이 없는 놈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냐? 귀신에도 쪼는 놈들이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데서 영업 가서 징수해오겠냐? 오. 그러니까 진급을 할 수 있는 놈은 저기를 버틸 수 있는 간이 있는 놈만 징수를 하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마지막 방까지 가서 뭔가를 받아오는 사람이 생기면은 예. 책임지고 돌봐주자. 소장이 책임지고 소장까지 올려보자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들은 대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 뭔가 있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야마다 소장님이 소장이 되고 나서 인터넷 같은 걸로 요금을 받기 시작하고 하니까 직접 가서 징수하러 보내기도 그렇고 이제 관례라고 하면 누구 보내라 하면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신입사원들도 그렇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참에 거기를 헐고 어떻게 하자는 생각이죠. 그때 어차피 전전대 소장내 거니까. 네. 야마다 선생님이 큰 돈을 내서 거기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하고 신축을 세우고서는 입주를 받기 전에 제사를 지내자 한 거죠.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실상 거기 맨 끝에까지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은 덕에 자기가 소장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자 하고서는 그 제자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키무라 선생님이 면밀히 생각을 하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시고는 결론을 내신 게 네. 그 집의 마지막 방에 있던 거는 좌부동자예요. 자식기월 하시네요. 그쵸. 네. 행운을 불러온다는 신이래요. 그렇죠. 요괴이자 신인 거죠. 그리고 따라하던 사람은 뭐냐? 따라하던 요괴는 뭐냐니까 자식기와라지가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잡기든 뭐든 간에 하나의 수화로 부렸을 가능성이 있다. 오. 한 집에 오래 머물거나 한 구역에서 내력을 가지게 되면은 식신이 됐든 수화가 됐든 뭐 하나 좀 부리는 거 이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거예요. 예. 수문장이었던 거죠. 가리기 그 위해. 그쵸. 그 맨션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그 자식기 와가지의 신당이 된 거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NHK 매뉴얼 자체가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매번 그랬으니까 하나의 매뉴얼이 된 거고, 거기에 예의를 차렸으니까 그 수화인 그 따라하는 귀신이, 따라하는 요괴가 안내를 한 거죠. 자식기 와가지가 있는 데까지 한 칸 한 칸 따라가면서. 그 양아치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안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대요. 네. 문 열어. 다 있는 거 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절차를 안 따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았으니까 또 쳐내려고 2층에서부터 문을 만 거예요. 왜냐? 1층이 입구 같으면 2층은 본당인 거예요, 이제. 다시 들어가시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억세고 뭔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가인지 신령인지가 거기 방마다 들어가 있던 거죠. 첫 번째 방에 있던 야쿠자 같은 사람은 흔히 말하는 수문장, 야차의 역할을 맡았을 거고, 그거를 견디는 담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라고 경고를 해주는 게 그 할머니 영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마지막에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자식의 와가씨를 만났을 때 얼마나 자기가 예의를 차리는가 본심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무언가를 받고 나오거나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했을 거다. 그렇게 된 거죠. 제사를 다 치르고 지금은 이제 그 정확한 지역은 많이 못 들리는 게 지금 실제로 아직도 NHK 징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사원 기숙사 겸 사장님 집으로 쓰고 계신데요. 그 자식기 와가씨가 있던 2층하고 그 옆방을 벽을 허물어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서 사장님이 쓰시고 나머지 사원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원들을 막대하면 안 되지. 혹시 모르잖냐. 누군가 내 방에 인기척을 느껴서 들어와서 똑같은 경험을 할지.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야, 이 자식기와라 씨가 좌부동자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이 자식기와라 씨가 있다가 이제 떠나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자식기 와가씨가 있는 집은 행운이 가득한데 떠나면은 지금까지 얻은 행운만큼의 불행이 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도깨비랑 비슷하네. 도깨비터랑.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민속을 잘 몰라서. 아니 제가 얘기를 전달해보는 분들이 다 일본 분이거나 그 외국 분들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걸 잘 몰라요. 그래도 덕리가 갔는데. 그러니까 도깨비터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 되잖아요. 근데 도깨비가 떠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망하게 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이라고 비슷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가신이기도 하고 좌우동자가. 저는 진짜 콩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를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하신단 말이야, 진짜로. 그죠? 근데 제가 그 몸을 베어가지고 조절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죠. 조금씩 날 건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편집할 때 최대한 이거를 지우려고 해봤지만 목소리가 겹쳐 있어서 못 지워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듣는 분들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우리 콩님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밝으셔. 콩님은 시들무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 나도 그래서 뭔가 행복해지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의 특징은 기묘하기도 해요. 정말 기묘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여우신사는 정말 소름이 끼쳤고 어떤 행동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오늘 콩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스키와라 씨가 인정을 해준 사람만 뽑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멘션은 정말 특이하긴 하네요.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세계가 있는 멘션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